1937년 6월의 어느 날 밤, 에버릿 교수는 양초 가까이에 얼굴을 대고 훅 바람을 불어 초를 껐습니다. 새로 산 양초의 밝은 빛이 마음에 든다는 생각도 잠시, 불이 꺼지는 순간 지독한 마늘 냄새가 코 안에 가득 들어찼죠. 양초에서 마늘 냄새라니, 보통은 내가 오늘 마늘을 먹었나 하고 고민했을지 몰라도 화학 교수인 에버렛은 수상함을 느껴 다음날 양초를 쥐고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체의 양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선 고대부터 일반적으로 쓰인 양초 재료는 동물 기름과 밀랍이 있습니다. 양이나 소의 지방에서 얻는 동물 기름은 가격은 저렴했지만 검은 연기가 나는 데다 쓸 때도 만들 때도 냄새가 지독했죠. 어찌나 지독했는지 도시에서는 동물 기름 양초 제작이 금지되기도 했답니다. 그런 반면 오늘날에도 양초를 만들 때 많이 쓰는 밀랍은 냄새도 나지 않고 깔끔하게 탔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유한 계층이나 주요 행사를 할 때나 쓰고는 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서는 향유고래를 쓰기도 했고요. 그런데 1810년이 되자 프랑스의 화학자인 미셸 슈브렐이 동물 기름을 고체와 액체로 분리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체는 액체보다 더 높은 온도에 탄다는 걸 알게 된 그는 고체에 스테아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 후 1830년 파리의 양초 제조자들은 이를 활용해 스테아린 양초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테아린 양초는 매끈하고 오래 타는데 가격은 여전히 저렴했기에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이 값도 싸고 질도 좋고 불도 밝고 모자란 점이 없어 보이는 양초에는 딱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꾸만 부서지는 재료를 단단하고 매끄럽게 높은 품질의 양초로 만들기 위해 넣는 비밀 재료는 바로 비소였습니다. 약 4년이 지나자 상황을 파악한 프랑스 정부에서는 비소 양초를 금지시키고 모조리 압수해버렸죠. 휴, 다행이죠? 그런데 비소 양초로 더는 돈을 벌 수 없게 된 프랑스에서는 영국의 양초 제조업자에게 이 비밀을 넘겼고 그는 곧 동종업계 사람들과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아주 눈물나는 동지애네요. 그렇게 프랑스에서 불법인 비소 양초는 영국 전역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죠. 그 후로도 2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소 특유의 마늘 냄새를 맡게 된 에버릿 교수가 양초업계의 비밀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여러 브랜드와 가격의 스테아린 양초를 사들여 조사했고 하나도 빠짐없이 비소를 발견했죠. 특히 저렴할수록 비소의 함유량이 높았는데 불을 붙이는 초 제일 윗부분의 비소량은 제일 아래에 비해 무려 3배나 더 높았다고 해요. 경악한 에버릿 교수는 6월 말에 이를 곧바로 약용식물학협회에 발표했고 10월이 되자 웨스트민스터 의학협회에서는 비소 양초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양초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새를 사용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양초와 비소 양초를 두고 낮에 태운 뒤 밤에는 끄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자 비소 양초 쪽의 새는 몇 시간 만에 힘겨워하기 시작했고 다음날 초를 켠 지 2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새들은 물을 계속 마셨고 초록색 설사를 했으며 가쁜 숨을 쉬고 횃대에서 떨어지기도 했죠. 같은 실험을 겪은 토끼와 돼지도 괴로워했지만 사망하진 않았고 실험하던 과학자는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런던 극장의 샹들리에에는 양초가 152개 필요한데 가성비를 따져서 스테아린 양초를 쓴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연극이 시작될 때쯤에는 약 608g의 비소가 공기 중에 떠다닐 겁니다. 과연 누가 이 정도 비소는 괜찮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비소가 떠다니는 극장에서 연극을 보고 싶지는 않지만 이 시절에는 아직 양초에 비소가 얼마나 있어야 위험한지 잘 몰랐으므로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실험 결과를 보니 꽤 위험해 보였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계적 명성이 있는 의학 학술지인 란셋지에서는 비소 양초가 멀쩡한 사람을 시체로 만드는 양초이니 시체 양초라 불러야 된다는 의견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협회에서는 스테아린 양초를 쓰지 말 것과 꼭 초를 끌 때 마늘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라고 홍보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위험성을 보도하면서 1837년 말이 되자 점차 비소 없는 안전한 양초라고 광고하는 업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버릿 교수의 발빠른 행동 덕분에 스테아린 양초 속에 비소를 넣는 시체 양초는 이후 더는 제작되지도 판매되지도 않았답니다. 휴! 이렇게 드디어 인간은 비소가 들어간 양초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대략 20년 정도는 피하긴 했는데요. 1859년 초가 되자 한 과학자가 양초에서 진한 마늘 냄새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테아린 양초에서가 아니라 양초의 색깔이 문제였죠. 그 색은 바로 초록색이었거든요. 19세기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았던 초록색. 입고 벽에 바르고 초에 섞고 별짓을 다 했던 그 초록색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얘기는 옛날에 했으니 위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싼 게 비지떡이라더니 싼 양초 샀다가 목숨까지 날려버릴 뻔했던 시체 양초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